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아입니다. 김영주 에세이 채소의 온기. 힘을 주는 보랏빛 에너지 가지. 돌고래 등처럼 매끄럽고 우아한 모양의 짙은 보라색 채소 가지. 가지는 다른 채소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개성이 있다. 그래서일까? 주변 지인들에게 가지에 관해 물었더니 호불호를 타는 것 같다. 좋아하는 쪽은 엄청 좋아하지만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 쪽은 물컹하고 흐물흐물하게 씹히는 식감 때문에 싫다는 의견이었다. 가지가 무슨 맛이 있나? 라는 다소 원초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게, 가지 자체만으로는 그걸 무슨 맛이라 표현해야 할까 조금 난감해진다. 반전의 반전 가지. 우선 가지를 잘라보면 흰색에 가까운 상아색 단면을 볼 수 있다. 생가지의 맛 역시 예상외의 것이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 호기심에 생가지를 먹어보았더니 씹자마자 물을 품은 스펀지를 씹는 듯한 식감과 함께 떨떠름하고 밍밍한 맛이 났다. 아직은 생가지의 진정한 맛을 모르기 때문일까? 가지는 불 위에서 더욱 맛있어지는 채소인 것 같다. 가지의 제철은 초여름부터 가을이 끝나기 전까지로 알려져 있다. 마트에 가면 서너 개씩 묶은 가지를 잔뜩 팔고 있다. 가지는 여름에도 맛있지만 가을에 먹으면 더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지는 무치거나 볶을수록 부드럽고 촉촉해진다. 엄마는 종종 밥상 위에 길게 자른 가지를 양념에 묻혀 내놓으시곤 하셨다. 어릴 땐 그다지 젓가락에 가지 않는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손수 만들어 보기도 할 만큼 좋아하는 반찬이 됐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진 마늘,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을 양념으로 해서 말린 가지와 함께 손으로 버무리다가 마무리로 잘게 썬 쪽파와 깨를 뿌리는 것이다. 말린 가지는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말린 가지가 아닌 생가지여도 반찬을 만드는 데는 문제없다. 가지를 한 입 크기로 썰어서 기름을 두른 프라이팬에 볶다가 간장이나 고춧가루 등을 기호에 맞게 넣고 섞어주면 맛있는 가지볶음이 된다. 실제로 가지는 기름과 함께 요리할 때 비타민 A의 흡수율이 높아지기도 한다. 자취 시절 자주 가던 중국 음식점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중국 요리를 먹을 수 있어서 근처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이곳의 방침은 배달하지 않고 오로지 홀에서만 음식을 파는 것이다. 내부는 꽤 넓은 편으로 1990년대 음악 카페에서나 볼 법한 큼직한 소파와 탁자가 놓여 있어서 묘한 중압감마저 주었다. 홀 중간엔 커다란 롤스크린 화면이 있고 여기에선 2000년대 초중반의 뮤직비디오가 계속 반복된다. 그야말로 가지만큼이나 확고한 개성이 돋보이는 중국집이었다. 가지가 중국 음식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은 이곳의 어향가지 튀김을 먹고 난 이후였다. 무엇 하나 뾰족하게 잘 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했던 그때 인심 좋게 수북히 쌓인 가지 튀김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소울푸드가 되어주었다. 친구들과 함께 고량주나 맥주를 마시며 두반장 양념에 잘 볶아진 가지튀김 한 점을 곁들이면 여름의 무더위도 힘든 현실도 곧 괜찮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다. 생활이 조금씩 안정돼 가고 있는 지금도 가끔 그때 먹었던 어향가지 볶음이 그립다. 집에서도 어향가지 볶음에 도전해봤지만 영 시원찮았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함과 동시에
여름의 여운을 달래고 무더위에 지쳤던 일상에 힘을 주는 보랏빛 에너지 가지. 폭신하고 통통한 가지를 골라 집어본다. 까칠하고 딱딱해진 마음도 그 모양처럼 부드럽고 완만해지는 것 같다. 네,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소리로 만나는 책 한 권으로 감성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랏빛 에너지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팍팍 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네, 성우 이현애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제가 뭐 사실 보라색은 참 좋아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가지를 좀 친해진 건 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느낌 있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무슨 맛으로 먹지? 그죠? 그 말캉하면서 흐물흐물한 맛. 근데 요즘에는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가지밥을 해 먹었었는데요. 네. 향도 향이지만 네. 그 뭔가 몸을 좀 보호해주는, 아. 나를 좀 챙겨주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보랏빛 에너지로 감싸주는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TV 보면서 이 가지밥을 꼭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더 아까 그랬죠. 제가 배고파질 거라고. 네. 자, 오늘 김영주 작가 에세이 채소의 온기, 네, 힘을 주는 보랏빛 에너지 가지 부분을 첫 번째 낭독으로 골라주셨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채소의 온기가요. 네. 40가지 채소에 얽힌 일상 속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저자인 김영주 작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유년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채소와 또 반려자와 함께하는 식탁에서 만난 채소, 그리고 삶의 철학과 맞닿아 있는 채소 등 채소에 관한 다양한 일화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책 속에는 채소가 가진 온기와 함께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었던 채소에 관한 지식과 또 집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채소 요리 레시피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찬바람 불면은 낭독해 드리려고 제가 꼭꼭 아껴뒀었는데 네. 이번 주 기운이 아주 확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 햇살씨야 가족분들 마음의 온기를 잔뜩 네. 불어넣어 드리고자 들고 오게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근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눈앞에요. 부엌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지가 요리되는 그 느낌. 향도 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좀 라디오에서 뭔가 향도 느껴지고 맛있는 냄새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오늘 아마 가지 좀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 그 보랏빛 에너지. 네.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좀 충전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읽으면 더 좋아하실까요? 제가 채소책을 들고 오긴 했는데요. 네. 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피읍자 들어가는 채소를 못 먹었었어요. 피읍자 들어가는 채소라 뭐 파프리카도 있겠고. 네. 파, 피망, 양파, 파프리카 이걸 못 먹었었는데 어머. 네, 그래서 편식이 너무 심해서 네. 또 혼나다 보니까 더 멀리하게 되고 네. 아직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네. 아이도 밥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더 이상 피할 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처럼 이렇게 채소와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께 더욱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또 책 속에 이 채소도 실사가 아닌 네. 홍명희 작가의 따뜻하고 이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서 더욱더 즐겁게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사실 편식하는 사람 다들 어른이 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김밥에서 꼭 당근 꺼내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저는 봤는데 아이들과 함께 좀 편식하는 분들 같이 좀 뭐 보면서 또 일러스트도 예쁘게 그려져 있다고 하니까 함께 만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김영주 작가 에세이 채소의 온기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낭독은 또 어떤 부분 들려주고 싶으세요? 네, 이 40가지 채소라고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채소로는 음. 요즘 이제 옛 추억의 놀이나 또 달고나처럼 네. 추억의 간식이 이제 다시 관심받고 있잖아요. 네네. 저도 이번에는 저의 어린 시절 따뜻했던 추억의 채소를 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현애 씨 추억의 그 채소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답인가 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낭독 함께 들어볼게요. 지금 준비되셨죠? 함께 만나보죠. 농익은 가을의 맛, 늙은 호박. 산책길에 노란 호박꽃이 활짝 피었다.
아마도 근처 주민분이 심어 놓았으리라. 호박꽃은 주변에 핀 많은 꽃 중에서도 확연히 큰 꽃봉오리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 크기에 비해 은은한 존재감으로서 보는 이에게 편안함을 준다. 한적한 마을의 풍경을 더욱 가을답게 만든다. 가을, 이른바 호박의 계절. 호박에 관해 쓰려고 보니 종류가 생각보다 다양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호박들은 애호박, 주키니 호박, 단호박, 늙은 호박이었다. 이번 이야기는 모양이 둥근 늙은 호박이다. 내게 호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단연 덩치가 큰 늙은 호박이다. 왜일까? 아마도 그 커다란 존재감 때문이 아닐까. 번화가에 있는 한 편집숍에 갔더니 이 늙은 호박을 주제로 한 코스튬이 진열돼 있었다. 편집숍에 갔던 때가 미국의 축제 중 하나인 할로윈데이였기 때문에 이를 컨셉으로 한 것이었다. 커다란 늙은 호박의 속을 파내고 눈, 코, 입 모양을 도려낸 뒤 초를 넣어 불을 밝히는 잭 오랜턴은 할로윈의 상징과도 같다. 할로윈을 상징하는 색은 검정과 주황인데 늙은 호박의 주황색은 할로윈이 열리는 계절인 가을과 관련이 깊으며 검은색은 어둠과 악마를 상징한다고 한다. 잭 오랜턴을 만들기 위해 파낸 호박의 속으로는 호박파이, 구운 호박씨 같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여러모로 풍족하게 즐길 수 있는 호박이다. 늙은 호박은 다른 말로 청둥호박이라고 하며 모양 때문에 맷돌 호박으로도 불린다. 호박 입장에선 늙은이라는 대명사가 붙는 것이 그리 달갑지 않을 듯 하지만 여기서 늙었다는 표현은 다른 호박에 비해 성숙했다는 의미다. 애호박의 경우 주로 여름에 수확하지만 늙은 호박의 경우엔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노랗게 익었을 때 수확한다. 늙은 호박은 인내한 시간만큼 단단할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좋아서 식량이 부족했던 옛날엔 이듬해까지 구황작물로 이용되기도 했다. 어린 시절 우리 집 베란다로 나가면 커다란 늙은 호박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저렇게 큰 호박을 언제 다 먹지 생각했었다. 일주일치 식량을 마련하려고 마트에 갔더니 늙은 호박이 들어가는 길목에 가득 놓여 있다. 어쩐지 오랜만에 보는 풍경 같아 새삼 반가웠다. 호박은 이뇨작용과 함께 부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 아미노산과 비타민 E도 풍부하다. 그래서 호박즙은 산후조리나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찾는 식품 중에 하나다. 나는 호박으로 만든 음식 중에 호박죽과 호박범벅을 가장 좋아한다. 짙은 노란빛의 호박죽과 호박범벅은 보는 것만으로도 달콤한 느낌이다. 따뜻하고 깊은 단맛을 내는 호박 한 그릇은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하다. 좀 더 쌀쌀해진 날 후후 불어먹는 달콤한 호박죽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든다. 하지만 막상 늙은 호박을 사려고 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 크기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껍질 때문인데 그래도 한 덩어리를 잘 손질해 두면 겨울까지 먹을 수 있다. 씨앗까지 먹는 호박은 정말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인지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는 옛말이 복이 들어왔다는 말로 쓰이는 것 같다. 무르익은 가을의 참맛 호박은 숙성하기까지 기다린 시간만큼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진다고 한다. 겉보기엔 투박해 보여도 그 속엔 무한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때로는 가장 느린 것이 가장 아름답다. 네,
네, 두 번째 낭독 함께 들어봤습니다. 와, 진짜 마지막에 와닿네요. 무르익은 가을의 참맛, 그리고 때로는 가장 느린 것이 가장 아름답다. 네, 이 가을에 좀 힐링이 되는 메시지란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읽어주신 이유 궁금해요? 네, 네. 이 책 속 내용처럼 늙은 음. 호박은 양도 많지만 무엇보다 이제 보면은 이걸 어떻게 손질하지 하면서 엄두가 나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그 네.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제 보내주시면 엄마가 이제 속을 다 파내시고 네. 호박씨는 말려서 까먹고 또 음. 호박은 이제 새알을 넣어서 아, 이제 호박죽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저한테는 이제 소울푸드처럼 아. 추운 날씨에 몸과 마음을 녹여줬던 네, 음. 그런 요리였습니다. 진짜요. 생각나네요. 호박죽 먹고 싶습니다. 집에 어, 있는 저 늙은 호박이 지금 떠올라서. 집에 네, 있어요. 네, 저도 와,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만들어야겠다. 호박하면 요즘 아이들은 사실 좀 할로윈데이 이런 거 생각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또 느낌을 다르네요. 오늘 또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래요. 이 소울 채소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생각나는 맞아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동안 이제 먹은 채소 생각해 보면은 소울 채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다양한 추억이 떠오르실 텐데 네. 그냥 그게 무엇이든 따뜻한 기억이 음. 폴폴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오늘 책 최소의 온기가 되겠네요. 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말 온기를 나누는 네, 시간이었고요. 자,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 하나 더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럼 네. 이제 끝으로 친구 같은 채소의 대표 주자인 아, 파의 얘기를 짧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365일 사실 파는 우리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친구네요. 그러니까 네. 파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요거 마무리로 듣고 인사할게요. 네, 부족한 요리의 구원투수 파. 그 고마움을 알면서 평소엔 굳이 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가족이, 친구들이 이런 파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늘 곁에 있는 익숙한 존재들이어서 굳이 소중함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익숙한 것은 곧 소중한 것이란 걸 이번에 파를 통해 배웠다. 탐나는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연혜였습니다.